자, 오늘은 286번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에 대한 유전 연구는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했죠. 지난번에 초파리랑 비교하면서 자손수도 적고, 그리고 한 세대가 너무 길고, 또 이제 내가 임의적으로 구별을 못 시킨다는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사람에 대한 유전 연구가 힘들다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인간에 대한 유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가계도를 분석한다든가, 뭐 쌍둥이 연구를 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을 배웠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쌍둥이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자, 하나의 정자와 하나의 난자가 만나서 자, 수정란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 정자가 가지고 온 아빠 정보의 절반과 난자가 가지고 온 엄마 정보의 절반이 합쳐져서 이제 하나의 완성된 사람의 유전 정보를 가지는 수정란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 수정란이 체세포 분열, 초기 세포 분열인 난할이라는 걸 통해서 뭐 2세포기, 뭐 4세포기, 뭐 8세포기 쭉쭉 가서 세포 수가 엄청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의 이제 사람이 되는 건데, 자, 쌍둥이가 있어, 쌍둥이. 자, 쌍둥이는 뭐냐면, 자, 이렇게 하나에 만들어진 수정란이 초기 세포 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수정란이 예를 들어 뭐 2세포기에서 두 개의 세포로 나누어져요. 자, 이렇게 나누어진 세포들이 각자 다시 나날을 시작해가지고 뭐 2세포기, 4세포기 쭉 거쳐가지고 결국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만들어진 쌍둥이는 지금 자, 수정란이 하나만 만들어진 상태에서 만들어진 쌍둥이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자, 일란성 쌍둥이라 그럽니다. 자, 이 두 친구가 가지는 유전 정보는 요때 수정란이 만들어질 때 이 정자와 난자가 전해줬던 그 유전 물질을 체세포 분열하는 과정에서 나눠진 거니까 얘와 얘가 가지는 유전 정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는 생김새가 거의 유사하다는 걸 우리가 주변에 혹시 친구들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는 자, 유전적으로 동일해. 자, 그리고 이미 이 수정란이 결정됐을 때 성별이 이미 결정된 거기 때문에 그 하나의 수정란이 나누어서 만들어진 이 각각의 쌍둥이는 자, 성별도 동일해야 돼요. 네, 성별도 동일하다. 자, 요게 일란성 쌍둥이인데, 자, 그럼 이란성 쌍둥이는 뭐냐? 자, 엄마 뱃속에서 하나의 정자와 하나의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수정란을 만들었고, 그 옆에서 또 다른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또 수정이 돼버린 거야. 이렇게 수정란이 두 개가 만들어진 거야. 자, 그러니까 각각의 사건은 독립적인 거죠. 자, 왼쪽에 있는 정자 난자 만남과 오른쪽에 있는 정자 난자의 만남은 서로 독립적인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수정란이 또 자라서 한 사람이 되고 오른쪽에 만들어진 요 수정란도 자라서 아이가 되면은 자, 수정란이 두 개 만들어져서 만든 쌍둥이다 해서 얘를 자, 이란성 쌍둥이라 그럽니다. 자, 일란성과 이란성 좀 많이 차이가 크죠? 자, 이 정자와 이 정자는 아빠 정보의 절반을 가져왔지만 그 가져온 절반이 다 달라. 그리고 요 난자와 요 난자도 엄마 정보의 절반을 가지고 왔지만 그 절반 가져온 게 다 다른 거야, 난자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요 왼쪽에 있는 아이랑 오른쪽에 만들어진 요 아이는 자, 유전적으로 다릅니다. 유전적으로 다른 아이가 태어난 거고, 자, 성별 또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아들 쌍둥이, 뭐 딸 쌍둥이도 가능하지만 아들 딸 쌍둥이도 가능한 게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자와 난자의 만남이 각각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들은 성별 또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구는 이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야. 요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하고 이란성 쌍둥이는 같은 부모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유사하긴 하지만 동일하진 않아요. 달라. 요 특징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한번 286번 문제를 봐볼게요. 자, 같은 가정에서 성장한 일란성 쌍둥이 간의 일치율과 이란성 쌍둥이 간의 일치율을 조사한 거라는데 이 일치율 설명 한번 좀 잘 읽어보세요. 자, 쌍둥이 한쪽이 병이 걸렸을 때 다른 한쪽도 병이 걸릴 비율 이거를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자, 홍역 같은 질병은 보면 자, 일란성 쌍둥이 한 명이 홍역에 걸렸을 때 나머지 한 명도 이 홍역에 걸릴 확률이 지금 97.4%나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이란성 쌍둥이 보니까 자, 이란성 쌍둥이도 한 명이 홍역에 걸렸을 때 나머지 한 명도 홍역에 걸렸을 확률이 95.2% 굉장히 높죠. 자, 일란성 쌍둥이는 자, 유전이 완전히 동일한 애들이고 자, 이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다른 애들인데 둘 다 매우 높은 확률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당뇨병이랑 바제도병은 보면 유전적으로 완전한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들은 한 명이 그 질병에 걸렸다면 나머지 한 명이 질병에 걸릴 확률이 거의 절반 정도 돼요. 거의 절반. 그런데 이란성 쌍둥이는 한 명이 그 질병에 걸리더라도 나머지 한 명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래. 유전. 홍역이랑 좀 느낌이 다르지? 홍역은 둘 다 높았잖아. 그래서 당뇨병과 바제도병은 유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대장암 또한, 자, 일란성 쌍둥이나 이란성 쌍둥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기는 좀 힘든 그런 질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 보면은, 자, 대장암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데,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이 되면 유전의 힘이 굉장히 세죠. 근데 대장암은 위에 표에 보니까 그런 질병은 아니었어. 틀렸고. 자, 그 다음, 니은. 자, 홍역은 보면은, 자, 일란성 쌍둥이든 이란성 쌍둥이든 그들이 한 가정에서 자라니까, 그들이 한 명이 걸리면 나머지 한 명이 걸릴 확률이 95%가 넘고 있죠? 환경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되고 디귿이 아까 했던 설명이죠. 당뇨병과 바지도병은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맞는 말에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 자, 287번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문제입니다. 자, 여기는 일란성 쌍둥이를 함께 자란 경우와 따로 자란 경우로 지금 구분을 해놨는데, 자, 함께 자랐다는 말은 같은 부모 아래서 컸다는 소리고, 자, 일란성 쌍둥이가 따로 자라려면, 태어나자마자 입양된 경우, 그런 케이스를 찾아서 추적 조사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어려운 연구겠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집단을 지금 비교를 할 건데, 요거를 그냥 일란성 쌍둥이가 함께 자랐다, 일란성 쌍둥이가 따로 자랐다, 이란성 쌍둥이가 함께 자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지고대로 읽으면은 좀 어려울 수 있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 단어를 좀 바꿔줘야 되는데, 자, 일란성 쌍둥이라는 소리는, 자, 그들이, 자, 유전적으로 동일하다고 해석을 해주면 좋아요. 자, 그들이 유전적으로 동일하다. 그 다음, 자, 이란성 쌍둥이란 소리는, 자, 그들이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아요라고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그들이 함께 자랐다는 뜻은, 자, 그들이 자라온 환경이 동일해요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자, 그들이 따로 자란 경우는 그들의 환경이 달랐다라는 말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첫 번째 집단은 유전자도 동일하고 환경도 동일한 집단으로 바꿔 말할 수 있고, 이 두 번째 집단은 유전적으로는 동일하지만 환경이 달랐던 집단,
해석할 수 있고, 요 세 번째 집단은 자, 유전적으로는 동일하지 않지만 환경이 동일한 집단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키를 보면은 자, 키는 일란성 쌍둥이가 같이 살든 따로 살든 함께 자란 이란성 쌍둥이보다 훨씬 높은 값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를 통해 봤을 때 키는 유전이 굉장히 강한 힘을 차지하고 있는 거겠죠? 기억이 맞는 말입니다. 자,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거는 키이다. 맞는 말이고, 자, 지능을 보면 자, 일란성, 유전도 같고 환경도 동일한 경우는 굉장히 높은 일치율을 보이는데, 자, 환경이 달라지니까 지능 차이가 좀 생겼어. 이 말은 키에 비해서는 지능이 환경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소리겠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동일했던 하지만 유전은 달랐던 집단보다는 차라리 유전만 같았던 집단이 일치율이 높은 걸로 봐서는 지능은 키에 비해 환경 영향을 더 많이 받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환경보다는 유전의 힘이 더 세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능은 그럼에도 유전의 힘이 센 거고, 자, 밑에 있는 일반 성적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일반 성적이라고 하는 특징은 자, 아무리 유전이 동일하더라도 그들이 환경이 다른 채로 자라면 그들의 일치율이 함께 자라면서 유전적으로는 달랐던 애들보다도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 말은 일반 성적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 환경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인은 일반 형질이다. 맞는 말이 되겠고, 디귿. 자, 지능은 아까 우리 유전 요인이 그래도 환경 요인보다는 더 크다 그랬죠? 디귿은 잘못됐습니다. 자, 정답은 기역, 니은에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88번도 똑같은 문제예요. 자, 일란성 쌍둥이란 소리는 그들의 유전이 동일한 집단, 이란성 쌍둥이는 그들의 유전이 동일하지 않은 집단. 자, 함께 자랐다는 말은 그들의 환경이 동일했다. 따로 자랐다는, 함께 자랐다는 말은 환경이 동일했다 써주면 되고, 따로 자랐다는 말은 그들이 서로 환경이 같지 않은 상태에서 자랐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키부터 해석을 하면, 자, 환경이 달라도 유전이 일치하면은, 거의 95%가 일치해요. 키는 거의 유전 때문인 거죠. 거의 100% 유전이라고 봐도 되려나? 유전이 굉장히 큰 힘을 작용하고 있어요, 지금. 자, 지능. 자, 지능은 환경이 달라지니까 일출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유전이 같은 친구들이 환경만 같은 친구들보다는 높은 걸로 봐서는, 그래도 유전의 힘이 환경보단 컸구나, 라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몸무게 또한, 자, 둘 다 같은 경우가 당연히 가장 높겠죠, 일치율이. 그렇지만, 그들이 따로 자랐더니 일출이 조금 떨어졌어. 환경 영향을 조금 받았네. 그럼에도 유전만 동일한 애들이 환경만 동일한 집단보단 높은 걸로 봐서는 몸무게 또한 유전의 영향을 좀 받나 봐요. 뭐 살 좀 잘 찌는 체질, 좀 덜 찌는 체질 이런 거겠죠. 자, 그치만 일반 성적은 자, 유전만 같은 경우보다는 환경만 같은 경우가 더 높은 걸로 봐서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자, 유전적 요인을 가장 크게 받는 경우는 키였죠, 키. 1번 틀렸고. 자, 2번. 쌍둥이들이 함께 자랐을 때 지능의 발달이 뛰어나다라고 하는데, 자, 지금 여기는, 자, 지능이 높다, 낮다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일치율이야, 일치율. 한 명이 높을 때 다른 한 명이 똑같이 높을 확률, 한 명이 낮을 때 다른 한 명이 똑같이 낮을 확률. 이거를 보여주는 거지, 그들이 함께 자랐다고 지능의 발달이 뛰어난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기 있는 0.944, 711, 542 이게, 그들의 지능 수치가 아니고 지능의 일치율이니까, 두 쌍둥이가 얼마나 비슷한가. 요거예요. 자, 3번. 자, 후천적 요인이 환경이죠, 환경. 가장 크게 작용한 형질은 일반 성적이었습니다.
자, 사람 형질이 모두 유전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환경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또 유전이 사실 큰 영향 발휘하죠.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그 다음 문제. 자, 드디어 이제 가계도 분석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이런 가계도를 분석할 때 우리는, 이 가계도를 분석하는 이제 꿀팁들 몇 가지 알려줬죠. 자, 하나는, 자, 부모에게 없는 형질을 가진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이 가진 형질이 열성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그 규칙이 적용이 되죠. 자, 부모님은 모두 정상인데, 부모님에게 없던 형질을 가지는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정상 부모 사이에서 유전병 자식이 태어났는데, 자, 이때, 자식이 가지는 형질, 이 유전병을 가지는 형질이 열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전병은, 자, 상염색체를 통해 열성으로 유전이 되거나, X염색체를 통해 열성 유전되거나, Y염색체를 통해 열성으로 유전되거나 세 가지 상황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근데 보니까 여자이면서 질병에 걸리는 케이스가 발견이 됐으니까 남성에게만 발생할 수 있는 Y를 통한 유전은 아니겠죠? 자, 그럼 이거는 상염색체 열성 유전이거나 X염색체 열성 유전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또 하나의 규칙을 알고 있어요. 자, 만약에 어떤 유전이 X염색체 열성 유전이라면 그 유전은 여병이면 남병이다라는 규칙을 항상 만족해야만 해요. 한 여자에게 질병이 있다면 그 여자의 위에 때에 있는 남자와 아래 때에 있는 남자, 즉 그녀의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유전병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규칙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가계도를 보면은, 자, 여병인 케이스가 있어요. 여자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여병임에도 불구하고 남병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X열성 유전이라면 이 여병, 남병 규칙을 꼭 만족해야 되는데, 이 규칙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 발견했잖아.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유전병은 X열성 유전일 수는 없겠구나. 그럼 우리는, 이 유전은 상염색체 열성을 통해 전염되는, 그런 유전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뭐, 대략, 라지 D, 스몰 d가 있고, 라지 D가 스몰 d에 대해 우성이다. 그때, 이 유전병은 열성 유전이니까, 자, 스몰 d가 유전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다. 사람들은 유전자형이 라지 D이거나 라지 D, 스몰 D이거나 스몰 D일 수 있는데, 라지 D를 하나만 가져도 정상이 되는 거고, 자, 스몰 D만 가지면 그 사람은 자, 유전병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 가계도를 볼 때 이 사람이 정상이라는 걸 통해서는 그 사람의 유전자형이 라지인지 라지 스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치만 자, 유전병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무조건 스몰 D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유전자형이 확실한 사람들을 먼저 적어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A랑 B를 낳기 위해서는 부모는 각각 본인이 스몰 d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서 본인들은 정상이니까 그들은 라지 D, 스몰 D, 라지 D, 스몰 D여야만 합니다. 자, 1번 보기. 자, 이 유전병은 열성으로 유전되죠? 맞는 말. 2번. 이 유전병 유전자는 상염색체 있죠? 맞는 말. 자, 3번. 자, A의 유전자형. A는 스몰 D 같은 조합을 가지니까 동형접합 그리고 순종이라고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3번이 틀렸네. 3번이 정답. 자, 4번. 자, A의 어머니 이분이신데 라지 D, 스몰 D 섞어 가지고 계시니까 이형접합이다, 잡종이다 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 다음 맞는 말. 자, 5번. 자, B의 유전자형은 순종이다. 그쵸? 스몰 D를 가지니까 동형접합 순종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8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90번 문제는 문제를 잘 읽어봐야 되는 문제인데, 자, 형질가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 표현이 된대요. 그리고 그 대립유전자에는 A, B, C가 있고 상염색체에 있다. 남녀의 차이가 없다는 소리죠. 자, 근데 우열 관계가 A, B, C로 A가 B를 이기고 B가 C를 이기는데, 자, 이형 접합은 우성 형질만이 표현이 된대요. 자, 여기까지만 이제 이해를 하면은, 자, A, B, B, 자, C, C인 사람들은 각자, A와 B와 C의 이제 형질이 나타날 텐데, 자, A가 B를 이기니까, 그리고 A가 C를 이기니까, 이 유전자형 모두 A의 표현형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B는 또 C를 이기니까 BC를 가진 사람은 B에 대한 표현형이 나올 것이고, CC를 가지는 사람만 C에 대한 표현형이 나올 텐데, 자, 유전자형이 BB의 표현형은 다른 어떤 유전자형의 표현형과도 다르다고 되어 있죠? 이 조건 때문에, 요, BB는 BC랑 같으면 안 돼, 지금. 조건 때문에. 그래서 B는 B가 아니고 뭐 B 프라임 뭐 이런 다른 걸 지금 표현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자, 유전자형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고 표현형의 개수는 총 4개가 됩니다. 요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요 마지막 문장이 그냥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자, 혐알기에 대한 가계도를 조사한 거래요.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지금 혐알기 불가능인 사람이 여기 A랑 D 2명이 있어요. 자, 보면은 자, 부모에게 없는 형질을 가지는 자식이 태어났죠? 자, 부모님은 모두 혐알기가 가능한데 여기 혐알기 불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혐알기 불가능이라는 형질이 열성으로 유전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역시 또 자, 상염색체 열성 유전 또는 X염색체 열성 유전 또는 Y염색체 열성 유전일 텐데, 자, A라고 하는 여자한테서 혐알기 불가능이 발생했으니까, X는 아니겠죠? 자, 그럼 이 둘 중 하나인데, 자, X 열성 유전이라면 항상 만족해야 되는 규칙. 자, 여병이면 남병이다라는 규칙을 항상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여자가 병이 있었더니 그 아들이 병이 있죠? 자, 여기는 만족하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혐알기가 가능해버려요. 이 여병, 남병을 만족하지 못하는 케이스를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 말은 이 유전은 X 열성 유전일 수는 없구나. 상염색체 열성 유전이구나. 라고 알고 이제 문제를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혐알기 가능 유전자를 라지알, 불가능 유전자를 스몰알로 표현하래요. 자, 그러면 자, 라지알이 스몰알에 대해 우성이다. 스몰알이 혐알기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라지알, 스몰알. 세 가지 유전자형이 가능한데 앞에 두 경우는 혐알기가 가능한 사람들이고 마지막 경우만 혐알기가 불가능한 경우겠죠? 자, 그래서 자, 이 사람들 중에 내가 이들의 표현형만 보고도 그 사람의 유전자형을 알 수 있는 경우는 A랑 D죠? 스몰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이 D를 낳기 위해서는 B 또한 스몰알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근데 본인은 가능해야 되니까 라지알 스몰알일 거고, 자, A는 C에게 무조건 스몰알을 물려줍니다. 자, 근데 C가 혐알기 가능해야 되니까 아빠인 B는 이 딸에게 라지알을 물려줬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또 이 A를 낳기 위해서는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스몰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본인들은 혐알기 가능해야 되니까 라지알 스몰알이 되겠죠? 자, 문제를 풀어보면 자, 철수의 고문의 가족 ABCD 유전자형은 모두 써있죠, 지금? ABCD 유전자형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가계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거 좀 어렵네. 어디 보자. 자, 근데 1번부터 벌써 철수의 유전자형을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철수. 철수인데 자, 이 부모님의 이것만 가지고 요 아들이 라지알인지 라지알 스몰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도 철수의 엄마 또한 이건지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위에 있는 가계도만 보고는 철수의 유전자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치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모두 라지알 스몰알을 가지시니까 그들의 유전자형은 서로 같다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자, 틱은 자, 부모가 모두 혈말기 불가능이라면 부모님이 모두 스물알을 가진다는 건데, 자, 그들이 낳는 자식은 언제나 스물알을 가지는 불가능밖에 못 낳겠죠? 자, 모두 불가능한 부모님이 혈말기를 할 수 있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말은 2번만 맞습니다. 2번만. 자, 그 다음 293번. 자, 내 집안에서 A와 B 형질이 유전되는 가계들을 나타낸 거래요. 자, A와 A끼리 결혼해서 A를 낳았고, A와 B가 결혼해서 B도 낳고 A도 낳았고, 그리고 A와 B가 결혼해서 B를 낳았고, B와 B가 결혼해서 A도 낳고 B도 낳았네요. 자, 근데 보니까, 자, B 형질을 가지는 부모 사이에서 A 형질을 가지는 자식이 태어났죠? 자, 부모에게 없는 형질을 가지는 자식이 태어났다. 이 말은 자식이 가지는 형질이 열성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B 형질은 A 형질에 대해서 우성이고 A 형질이 열성이라는 걸 우리는 요 마지막 가계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맞죠? 자, B 형질은 A 형질에 대해 우성이다. 니은 자, 1번, 2번 가계도를 통해 이 우열관계를 파악한 게 아니고 요 4번 가계도를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자, 지금 자, 가와 나가 자손을 낳을 때 자손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이들의 유전자형을 좀 정해줘야 되는데 자, 어떻게 적어줄까? 자, A, B가 나와 있으니까 자, 이거를 자, 라지 D와 스몰 D라고 이야기할게요. 라지 D, 스몰 D 유전자를 통해서 AB 형질이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이 라지 D를 가진 사람들은 B 형질이 나타나고, 자, 스몰 D를 가지는 열성인 사람들이 자, A 형질을 나타냅니다. 자, 그럼 이들의 유전자형은 라지 D, 스몰 D, 자, 스몰 D일 거고, 자, 라지 D를 하나라도 가지는 사람들은 자, B 형질을 가질 거고, 자, 스몰 D 두 개를 가지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A 형질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들의 가계도를 한번 이제 좀 메꿔보면은, 자, B의 부모님이 A 형질을 가지는 분은 유전자형이 스몰 D겠죠? 자, 그래서 그에게 태어난 가는 적어도 스몰 D를 하나를 가지면서 B 형질이니까 라지 B 라지 D. 자, 라지 D, 스몰 D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 나는, 자, 스몰 D를 가지죠? 그래서 이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들이 낳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자, 라지 D, 스몰 D, 뭐, 이렇게 만나면, 낳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만난다면, 스몰 D도 낳을 수 있겠죠? 즉, 이들은, 자, B 형질을 가지는 자식도 낳을 수 있고, 스몰 D인, 자, A 형질을 가지는 자식도 낳을 수 있습니다. 네, 정답은 기억 디귿에서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94번 문제. 자, 어떤 유전병이래? 자, 영희의 부모님은 모두 정상이다. 영희는 유전병이 있는데 오빠는 정상이래요. 자, 그려보면은 자, 아빠와 엄마가 있고 오빠가 있어. 오빠가 있다는 말은 영희는 여동생이라는 거죠.
자, 영희가 있는데, 자, 부모님은 모두 정상인데, 영희만 유전병이 있네. 그리고 오빠는 정상이네. 자, 그런데, 자, 부모에게 없는 자식이 태어났죠? 자, 그러면 이 유전병은 열성 유전입니다. 그러면은, 상염색체 열성 유전, X염색체 열성 유전, 그리고 Y염색체 열성 유전, 셋 중에 하나인데, 여자인 영희한테서 이 질병이 발병했으니까 Y일 확률은 없습니다. 자, 적지 않고 또 바로 해볼게요. 자, X열성 유전이라면 항상 여병 남병이라는 규칙을 만족해야 되는데 영희가 질병이 있는데 영희의 아버지가 질병이 없죠? 여병남병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열성 유전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유전병은 상염색체 열성 유전으로 유전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자, 유전자를 따로 정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라지 A와 스몰 A라는 유전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라지 A 유전자가 정상, 자, 스몰 A 유전자가 자, 유전병을 가지는 유전자입니다. 자, 라지 A, 라지 A, 라지 스몰 A, 스몰 A, 스몰 A라는 세 가지가 가능한데 라지 A를 하나라도 가지면 그 사람은 정상이고 스몰 A만 가지면 그 사람은 자, 유전병을 가지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계도에 유전자형 적어주면 영희는 스몰 A, 스몰 A겠죠? 자, 그래서 부모님은 두 분 다 스몰 A를 가지셔야 하니까 그러면서 본인들은 정상이어야 되니까 라지 A, 스몰 A를 가지는 부모님입니다. 자, 하지만 이 오빠는 자, 부모님에게 라지 A, 라지 A를 물려받은 건지 라지 A, 스몰 A를 물려받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확률 구해보세요. 확률. 정답은 이거 3분의 1과 3분의 2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되는지 왜 이 오빠가 라지일 확률이 3분의 1인지 왜 이 오빠가 라지 스몰 일 확률이 3분의 2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은 뭐 친구한테 물어보거나 선생님한테 질문하거나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세 번째 조건 안 봤네. 세 번째 조건. 자, 오빠가 유전병이 있는 여자와 결혼하여 유전병이 있는 아들과 정상인 딸을 낳았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오빠는 라지 아니면 라지 스몰레인데 자, 오빠가 유전병이 있는 여자랑 결혼을 한 거야. 자, 그의 짝꿍은 스몰레이를 가지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식 중에는 유전병이 있는 자식도 있고 정상인 자식도 있어요. 자, 만약 자, 이 오빠가 라지에이였다면 그가 낳을 수 있는 자식은 무조건 라지에이 스몰에인 정상인 자식밖에 안 태어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요 구했던 3분의 1, 3분의 1을 이야기했던 방식이 뭔지는 알아야 돼. 하지만 요 세 번째 조건을 보니까 이 오빠는 이거일 순 없겠네. 라지일 순 없고 라지 스몰일 수밖에 없겠네. 확률이 100%, 100%. 자, 100%다. 자, 만약에 요 세 번째 조건이 없었다면 여기 없었다면 라지일 확률과 라지 스몰일 확률을 막 그 가계도 표 그려가지고 3분의 1, 3분의 2라고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요 세 번째 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오빠가 라지 스몰이다라는 걸 100%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억. 자, 영희의 유전자형은 순종이죠? 동형접합. 스몰A니까. 자, 맞는 말이고. 자, 이 유전병 유전자가 X가 아닌 상염색체 유전인 거 우리가 이미 확인했어. 니은 틀렸고. 자, 디귿. 자, 영희의 어머니와 오빠는 유전병 유전자를 갖고 있다. 그쵸? 자, 엄마도 라지 스몰 A, 아빠도 라지 스몰 A니까 유전병 유전자인 스몰 A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게 정답. 맞는 말이니까 정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정답은 4번. 자, 오늘 푼 문제들이 가계도 문제 중에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적용해야 할 수 있었던 그 세 가지 규칙. 그거 연습하기도 좋고, 정말 쉽게 나온 문제니까 요 정도 문제를 좀 다시 복습을 하면서 내가 완벽히 소화를 해야 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앞으로 풀 막 수능형 문제라든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오늘 풀었던 문제 꼭 좀 복습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